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은 쌀쌀하죠? 네, 존경하는 우리 신현 사단장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간부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전우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도 듭니다. 저는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장교 생활을 했고요. 혹시 여기 뭐 그쪽을 거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공수 380차, 특수전 247차 니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쪽 계열에 나오신 분들은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예. 자, 저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광주에 있는 남부대학교의 무도경화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앞에는 웃음박사라는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져 있죠. 여러분 무도경화학과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와 웃음박사라는 분위기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때요? 매칭이 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르죠? 예. 무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무자를 보면 창과 방패가 있죠.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고,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정확히 죽이는 기술이 무술이에요. 자, 그런데 웃음은 뭐예요? 웃음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 나오는 정서적 반응을 우리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웃음을 하기도 하고 무술을 하기도 해요. 네, 참 신기하죠. 네. 이렇게 있을 때는 저 잘 모르시겠죠. 예. 근데 이렇게 딱 자세 잡고 들어가면 눈빛이 틀려져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그냥 자동으로 발사가 되면 발이.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있을 때는 어떤 그 기운이 내 몸에 흐르냐면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기운이 생기겠죠. 눈빛이 달라지고 온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엄청 쏟아져 버려요. 그러겠죠? 네,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그래서 원산지 밝히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투리 나오더라도 이어서 요즘에는 원산지 속이면 큰일 나요. 네, 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쫙 나와요. 흥분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가 두 손을 딱 펴고 두 손을 모으고 이러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히 바뀌죠. 우리 사단장님께서 여기 부대에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웃으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달라고 그렇게 웃으라고 할까? 군인은 총을 잘 쏴버려야 되는데 웃으면 총 못 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전혀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 다 같이 해보실까요? 재미. 웃음. 행복.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도경화학과 교수지만 웃음이라는 것을 연구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앞에 웃음박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국민이 저에게 붙여준 겁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큰 행사가 있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평창올림픽 때 저는 평창 국민들에게 웃음 교육을 시키고 다녔더라고요.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면 제가 가서 서비스 교육을 시켰고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있었었고 참 국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웃음은 이렇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오늘 우리 36사단 여러분들이 웃음을 선택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웃어보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눈꼬리,
입꼬리. 이 두 꼬리가 가까워질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멀어질수록 불행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두 꼬리를 가깝게 해야 말년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두 꼬리를 한번 올려보는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탁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 눈꼬리가 이렇게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쪽이 쥐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밥은 3끼 안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숨은 3분 못 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밥 먹는 게 중요할까요? 숨 쉬는 게 중요할까요?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숨 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숨을 쉽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로 쉬는 숨이 있고 위로 쉬는 숨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 쉬는 숨은 많이 쉬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나가는데, 남편이 나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이거 3번만 쉬면 나간 놈도 죽어버려요. 무슨 숨? 네. 여러분이 돌격 앞으로 해놓고 뒤에서 소대장이 3번만 해봐. 나가다 다 죽어요. 네, 한숨은 많이 쉬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웃음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 쉬는 숨이다 해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숨. 웃숨. 네, 웃음. 이 웃음이라는 말이 변해서 웃음이 된 거예요. 웃음의 고가 웃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로 쉬는 숨을 웃어보자. 자, 아랫배에 힘주시고 어깨 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평소에 부대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아랫배 힘주시고요. 자, 두 꼬리 가깝게 하시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 자, 이것도 하는 거 보면 성격이 딱 나와요. 성향이 나와. 지금 이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또 이거 꼭 해야 돼. 네. 머리형 사람들은요, 웃을 때 절대 시원하게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하를 관리할 때도 다 똑같이 웃지 않아요. 웃으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부들이니까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웃는데도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자,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몰려있다는 이야기죠. 자, 머리형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이론적이고 모든 걸 상황 판단 잘하고, 예, 모든 걸 머리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내가 웃어야 되나? 아, 쪽팔리기도 하고, 이 군대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 웃을 때도 막 제대로 못 웃습니다. 예, 큰 소리로 못 웃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가슴형이 있습니다. 이 가슴형들은 웃을 때 절대 그냥 웃지 않습니다. 가슴이 먼저 떨리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밀려온다 그럴까? 나중에 웁니다. 감동해가지고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네, 이렇게 웃습니다. 장형들이 있습니다. 장형들. 네, 웃을 때 그냥 웃지 않습니다. 옆에 놈을 죽여버립니다. 웃을 때 그냥 안 웃는 사람이 좀 막 때리면 너는 안 웃기냐? 만약에 나하고 같이 안 웃었다 죽여버립니다. 네. 같이 웃어야 돼요. 이게 단순 무식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작은 눈으로 봤더니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사단장님이 야 웃어라 하지만 이 머리형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막 크게 못 웃지만 그것을 조금씩 퍼센트를 바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웃음을 운동처럼 만든 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음은 운동이다. 행복은 연습이다. 네. 웃음을 운동처럼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는 놀랍게도 착각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척하면 그쪽으로 먼저 반응을 하더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분 좋은 척, 행복한 척. 네, 이 척을 잘하면요 뇌가 놀랍게도 변해요. 여러분 정말 5초 10초만 그런 척을 하면요 뇌가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기분 좋다. 이거 5초만 해보시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세요. 너무 기분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박수 나올 때까지 웃는 거야. 네.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도 창피하고 쪽팔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웃음이 진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웃지 않아도 웃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어요. 소리 내지 않고도. 여러분이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뇌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제가 옛날에는 강했어요. 사실 30년 넘게 무술을 했고 그래도 강해요. 그런데 강한 내가 내 눈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주름이 지면서 이제는 내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은 얼로 통하는 굴입니다. 내 얼로 들어가는 굴이에요. 그래서 내 얼, 내 혼, 나의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관상을, 얼굴을 여러분 귀하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처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호흡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부대원들한테 야 웃어봐 으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무서울 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처럼 박자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꽹과리를 항상 가져옵니다. 자, 박수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아까 그 웃음을 이제 리듬을 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하 호호호 이렇게 해서 3번을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시작! 자, 그 다음에는 하하호호 빠르게 3번 시작! 자, 그럼 됐죠? 그 다음에는 10초 동안에 박수를 50회 이상을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박장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심장의학회에서 나온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10초에 박수를 50회 이상 칠 수 있는 사람은 심장이 아주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고 45회를 못 넘는 사람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40회를 못 넘는 사람은 이미 병이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만하면 50회 이상 치신 분은 손을 바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논스톱으로 갑니다. 하하호호호 3번, 하하호호 3번. 그 다음에 바로 10초 동안에 박장대소로 가겠습니다. 자, 얘가 백호부대죠. 자, 제가 백호박수 준비하면 다 같이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아싸 전투태세로 갑니다. 시작하면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자, 백호박수 준비! 아싸! 시작! 자, 50회 치신 분 손들어.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장님도 치셨고. 자, 좋습니다. 박수, 손 드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작은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뇌를 세팅을 바꾸는 게 바로 운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한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운동처럼.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그냥 하는 거예요. 교육 시작하기 전에 하고 교육 끝날 때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3주 정도가 지나면 37은 21일 이 21일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왼쪽에서 찾던 시계를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뇌에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전혀 부담 없이 반응하느냐 하고 미국의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공통된 숫자가 딱 합산을 해보니까 21일입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교육시키고 여러분이 또 함께하는 많은 병사들을 인생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21일 그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이걸로 시험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시작하고 끝날 때 이거 합니다.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처음에는 애들이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아, 수업 잘못 들어왔다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했던 애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재밌게 하기 시작을 했고 한 달 반이 지나면 중간고사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학점을 4명씩 나와서 그걸로 시험을 봅니다. 30초 시간을 줍니다. 4명이 서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저는 정확하게 쫙 보면서 A 플러스 B, B 플러스 C 딱 나와요. 여기 3가지 법칙이 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음의 3가지 법칙.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자, 여기에 딱 맞추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A나 A 플러스 맞는 애들은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거의 웃는데 저는 그때 정확히 눈빛을 봅니다. 마약 먹고 뽕 맞은 놈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 놈은 무조건 A 플러스예요. 목소리 크고 막 동작 크고 완전 눈빛까지 넘어갔다. 이거는 제대로 간 거야. 그건 A 플러스 A를 줍니다. 그 다음에 눈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목소리가 크고 온몸을 쓴다. 이건 먹고 살라는 의지가 있다. 이것은 B나 B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나 C 플러스 내려간 놈들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켜보면 알아요. 이렇게 웃는 놈이에요. 대개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네, 이거는 C입니다. C.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레포트는 어떻게 주느냐. 레포트 20점. 20점 어떻게 채우냐면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혼자 웃는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혼자 웃으면 1점. 그 다음에 지나가는 놈이라도 하나 끄집어 놓고 둘이 출연 이상 했다 2점. 마지막 트리플 3점은 부모님하고 같이 웃었다 3점이에요. 집에서 밥 먹다가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웃으면 3점. 개새끼가 출연했다 보너스 점수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걔가 웃는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 레포트 점수로서 자기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처음 웃어봤대요. 자기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집에서 시리에 빠진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박수치고 웃었어. 아버지가 화를 해서 처음에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 새끼야. 네가 웃음이 나오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숙제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잖아. 아버지하고 둘이만 하게. 그래가지고 삼각대를 놓고 둘이 거기서 하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하 호호 하하 하다가 야 꺼라 그만해. 그게 그대로 찍혀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동영상이 어떻게 왔느냐. 한 2, 3일 있다가 아버지하고 둘이 연습했겠죠. 아버지하고 둘이 얼굴 보고 하하 호호 아버지가 웃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재밌네. 네, 재밌네.
그 학생이 자동차 기계공학과를 다녔는데요.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카톡 편지가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55세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명퇴를 신청받아서 명예퇴직을 하시고서 지금 6개월째 집에 그냥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덕분에 저와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웃음을 웃고 나서 그 아버지가 옷을 챙겨 입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셔서 취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 아들 얼굴에 웃음기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창피했겠죠. 미안했겠죠. 내 아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6개월 동안 집에서 누워서 담배나 피고.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3기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지하 단칸방에 아빠와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게 우리 엄마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올라가서 엄마 나 이거 숙제해야 돼. 우리 한번 웃어보게 하고 엄마하고 둘이 막 웃다가 둘이 껴안고 너무너무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 딸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엄마가 꼭 나서서 너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살자 하고 둘이 껴안고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매주 그 딸은 올라가서 엄마하고 둘이 이 웃음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완치를 했습니다.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년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학생들은 마지막 수업이 끝날 정도가 되면 이미 자기화되어 있는 웃음을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대학에 와서 4시간 명상을 하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업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대학 4학년 다니면서 과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믿는다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군대 교육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2년 반 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2의 인생, 정말 올바로 된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장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군생활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여기 교육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병들이 이 군생활을 할 때요. 물론 군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성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마음 묻기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 묻기. 사실은 지금은 우리 교육에 이런 군부대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사병들의 또는 우리 군 조직의 마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인간은 정보가 발달을 하고 또 수많은 기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애들이 또 조금만 크면 오히려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스마트폰 갖고 놀고 게임하게.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교류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소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쓴 그 칼럼에 보면 감정 대리인의 시대라는 칼럼을 썼어요. 내 감정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에 대신 말해줍니다. 뭐 그런 그 페이스북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하루의 기분을 이모티콘 하나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우리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정말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웃기의 첫 번째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다 같이 해보실까요? 칭찬하라. 자, 칭찬은 무엇도 춤을 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가지고 A군과 B군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A군에게는 계속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떤 그 단계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칭찬을 해줬고, B군에게는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자, 동시에 똑같은 문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칭찬을 많이 받은 그 A군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B군은 해결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5단계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A군은 자기가 칭찬받던 데까지만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B군은 5단계부터 방법을 깨우치기 시작을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10단계까지 끌어올리더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의미 없는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대원들에게 어떤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이냐? 바로 셀프 칭찬법.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바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칭찬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이지만, 그리고 썩 크지 않는 대학이지만 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썼더니 놀랍게도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방법이냐? 바로 셀프 칭찬법.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점호를 하거나 이럴 때 뭐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나를 칭찬하는 구호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가슴 위에다가 손을 얹고 또닥또닥 해줍니다. 자,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합시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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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단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라. 자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이름 보세요. 저는 제 이름 볼 거예요. 영식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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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건, 사고와 폭력 모든 어떤 사건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정서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훈련을 통해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도 정말 웃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웃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웃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네. 감사는 웃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하루는 나에게 감사할 일과
웃을 일을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건강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조그만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지금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언제 제일 많이 느꼈냐면 특전사에서 낙하산 사고 나서 땅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낙하산 훈련하다가 우리 이제 일공수에 가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우르르 나오잖아요. 일개팀이 쭉 나가는데 제가 한참 가서 이제 점프를 막 하려고 하는데 뒤에 오던 저희 중대원이 그 닉샷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나를 잡아버린 것이, 나가는 놈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 공중에 막 나가면서 뜨는데 거꾸로 돌아버린 거예요. 낙하산 줄이 빠져나오면서 몸을 감아버린 거예요. 목을 감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안 빠지니까 이게 목이 달려서 비행기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불과 몇 초지만 그거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어때요? 우리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 목이 매달려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 줄을 잡으면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뒤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근데 보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요원이 보니까 제가 매달려 있거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 그래서 막 칼로 잘라요. 그러니까 줄이 툭 떨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패야 돼요. 근데 이게요, 팍 펴지면서 공중에서 막 도는데 이게 중심을 잃습니다. 막 돌아보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 계속해서 가슴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피는데 안 펴져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빨리 도니까 근데 이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막 나도 계속 뜯었어요. 불과 몇 초거든. 한 서너 번 하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나는 인생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25살까지 내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서 쫙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때 딱 하나 불쌍한 우리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쥐어뜯었어요. 그때 걸리더라고. 팍 뜯었더니 땅에서 한 얼마 안 남았죠? 내려오면서 팍 터지면서 땅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통증, 그 아픔. 숨을 쉬고 싶은데 안 돼.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개구리를 땅바닥에 때렸을 때 그 개구리의 외침, 나는 그 개구리의 외침을 그때서 깨달았어. 아프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개구리하고 똑같은 입장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개구리 보면 인사를 지나가시라고. 야, 근데 너무 감사했죠. 그때 코에서 코피가 터진 거예요. 저는 푹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았죠. 이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장에서 터지든 뇌에서 터지든 한 군데 터지면 즉사해버려요. 여기서 푹 터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이걸 막아야 되지. 또 발은 안 부러졌는 거 봐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섰어요. 섰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막 위에서는 피가 벌벌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라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집 갈 수 있어.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초인간이 돼요. 초인간. 난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400km 맨날 1년에 한 2번씩 나가지. 정말 힘들어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뭐 달라고 내가 여기를 왔을까. 네? 그러나 저는 딱 한 생각만 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도 이 길을 수없이 갔을 건데 나는 대단한 놈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멋있게 해낼 거야. 그 마음 하나로 그 길을 갔죠. 정말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웃음이라는 가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서 중학교 체육선생님을 하던 내가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의 웃음을 주는 웃음 박사까지 오기까지는
내가 군부대에서 배웠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정신으로 남들도 갔던 이 길을 내가 왜 못 가? 라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군생활하면서 여러분 부대원들에게 이거 꼭 가르치십시오. 용서하는 방법. 같이 해보실까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다. 사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작은 가슴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은 더 힘들어져. 누구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 안 죽어. 내 돈 떼먹고 5억 떼먹고 도망간 놈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안 죽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버려야 돼. 그래야 갚을 거 아니야. 저놈 죽어버려라 많이 벌어라. 내가 미웠겠는데 내가 화병으로 죽어버린다니까.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용서라는 거. 저 선임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선임을 위해 기도해 줘 보라. 저 악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해 주고 선임만 보면 사람이 때리려고 할 때 웃어봐. 제일 힘 빠지거든. 네? 내가 주먹을 쥐고 따고 하는데 저쪽에서 실실 웃어봐. 기분이 쭉 빠져. 그때 때리면 돼요. 때리면 계속 웃어라. 그러면 절대 안 때린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안 때린단 말이에요. 바로 용서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같이 해보실까요? 칭찬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36사단이요. 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매일 모두를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